예, 뭐 물론 매트릭만 있어도 이제 거리는 잘 될 수 있고 거리를 기반으로 예, 그러니까 커브의 길이를 잰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영역의 넓이를 잰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물리를 하고 싶으면은 예, 다양한 종류의 함수 아니면 뭐 벡터 필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. 예,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칼라 펑션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. 예, 스칼라 펑션이 하는 일은 공간상의 매 점마다 아예? 깜짝이야. 죄송합니다. 예, 공간상의 한 점마다 값을 하나 대응을 시키는 과정이 애초에 함수가 하는 일이죠. 예, 그래서 점을 하나 고르면 값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. 역시 이제 우리가 미분기하를 할 테니까 아무 함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, 연속이고 뭐 꽤 여러 번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죠. 그래서 좀 엄밀성을 좋아하는 수학책에서는 이제 점이라는 개념 자체랑 그 점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저 좌표랑 구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. 예, 뭐 물리책에서는 대충 문맥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다 잘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f 안에 x의 코디네이트를 바로 적는 식으로 함수를 표기를 합니다. 근데 뭐 적어도 스칼라 함수 경우에는 별로 혼동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뭐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좌표계를 잡든지 간에 그 점의 위치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예, 그 점에 배정되어 있는 함수 값도 그 점을 기술하는 좌표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된다고요. 그게 예, 스칼라의 정의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f of x라는 식으로 노테이션을 썼을 때 예, 두 좌표계 사이의 값을 비교를 좀 제대로 하려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. x 틸다라는 좌표계에서 어떤 좌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x라는 좌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x 좌표계에서 함수를 f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 x 틸다라는 좌표계에서 함수는 f 틸다라는 걸로 쓰는 게 혼동의 여지가 적을 것이고 근데 함수 값은 같아야 되니까 f 틸다 of x 틸다는 f of x랑 x가 x 틸다랑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같다. 이게 예,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겠죠. 이제 매번 이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사람들이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웬만한 책에는 그냥 f라는 함수를 생각하자라고 하고 뭐 어느 좌표계에서 어떤 수식을 쓰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밝혀요.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예, 뭐가 뭔지 다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예, 극좌표 example에서 뭐 예,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도 뭐 일종의 함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뭐 f는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잘 이해를 한다고요. 예, 굳이 이 좌표에서는 이런 함수, 저 좌표에서는 저런 함수 따로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넘어가고요. 예, 그냥 스칼라 함수는 별로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. 이제 벡터부터 좀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, 벡터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벡터 필드라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전자기 하면서 뭐 예, 전기장의 다이버전스, 뭐 자기장의 컬,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모멘텀 텐스 하면서 유체역학을 살짝 맛보기를 하면서 이 디렉션, 예, 그 빌로시티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등등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왔다고요. 그래서 이미 벡터 캘큘러스 하는 과정에 벡터 필드를 도입을 하고 사용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뭐 일단 선형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에서 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직관의 호소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. 근데 이제 오늘부터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할 일은
비선형 좌표계로 옮겨갈 때 혹시 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지 좀 점검을 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런 점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. 자, 일단 그 비선형으로 가기 전에 선형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냥 유클리드 공간 그 자체, RN이라고 부르는 유클리드 공간은 그 자체가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자격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B0라고 합시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벡터 필드라는 걸 얘기를 할 때 Rn 유클리드 공간을 갖다 놓고 벡터 필드라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점에 벡터가 하나씩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함수라면 그냥 한 점에 숫자 하나가 붙어 있는 건데 벡터 필드면은 각 점에 벡터가 붙어 있는 건데. 그런데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벡터를 얘기를 할 때는 원점의 위치가 어디다 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. 예. 그냥 0벡터라는 거는 벡터 공간의 엘리먼트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엘리먼트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벡터들은 뭐 적당히 베이시스 곱하기 컴포넌트로 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랑 이 물리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 뭐 맥스웰 방정식 적히기 전까지 벡터 필드가 그렇게 쓰일 일이 잘 없었단 말이죠. 옛날 수학, 옛날 물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비슷한 시기에 유체역학이 나왔으니까 거기서도 쓰였을지 뭐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벡터 스페이스랑 이 벡터 필드에서 나오는 벡터를 최대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곧 눈치채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 공간상의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상의 각 점마다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씩 카피들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점에서 벡터가 하나 있고 요 점에서 벡터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벡터가 같은 벡터 스페이스 상의 두 벡터라고 보기보다는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독립적으로 따로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들이 있고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엘리먼트를 하나씩 골랐다고 봐야 얘기가 된다는 거죠. 근데 적어도 유클리드 공간과 직교좌표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들의 카피들은 정말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일단 유클리드 공간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인 셈이고 그거를 그냥 카피를 떠가지고 똑같이 생긴 카피를 떠가지고 정확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각 점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요 각 점마다 벡터 스페이스가 따로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도입할 때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를 카피를 하는 데는 이제 그 유클리드 공간과 직교좌표의 좋은 성질들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다 좋았는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벡터 필드라는 개념을 직관에 호소해 가면서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진짜로 비선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비선형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각 점 주위에 그 좌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면 동네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. 예컨대 저기 미리 그림 그려놨던 이런 극좌표를 보면 뭐 이 근처랑 주변 모양새가 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좌표 궤적이 어떻게 그 좌표가 상수값인 궤적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면 좀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점에도 벡터가 하나 있고 저 점에도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서 산다면
그 벡터 스페이스의 차이가 어떤지 특히 좌표에 의존해서 보려고 하면 좀 혼동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을 해야죠. 예. 그냥 평행 이동한다고 그러면 직교좌표에서는 평행 이동이 뭔지 의미가 자명하지만 극좌표만 있고 직교좌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 평행 이동이란 게 뭔지 감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예. 물론 아직은 우리는 저 직교좌표와 그 평평한 공간을 놓고 좌표만 바꾸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거조차 떨쳐내고 휘어진 공간으로 갈 텐데 예.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이 전 지역에서 평평하고 평행 이동이 잘 정의된다라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각 점과 그 점 주위와 거기서의 선형이 아닌 좌표를 활용해서 벡터 필드라는 거를 잘 정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요.